최근에 이 최우선 변제금이 계속 거론이 되니까 저런 게 있었어라고 아시는 분들까지 계실 정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몇 명은 알지만 정말 또 대다수는 또 모르는 어떤 방법 중 하나였는데 이게 기준이 1억 6,500만 원? 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한까지는 그래도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이상으로 보증금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 변제를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서울 평균 전셋값이 뭐 5억 8천 이렇게 되니까 물론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어떤 현실과 좀 괴리를 보이는 부분에 대한 수정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좀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대부분 어떤 기준을 설정한 제도들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뭐 증여세 기준은 수십 년째 뭐 5천만 원이고, 네네.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은 50년째 85제곱미터고, 국가의 이제 이런 발전이라든가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런 기준들이 뭐 수십 년간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도 사실 조금씩 올라왔지만은 지난 한 2, 3년간 이제 폭발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라든가 전세 보증금 상승을 생각한다면 그걸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그런 이제 기준이 된 거죠. 그렇게요.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준들을 정액으로 딱 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중위 가격이라든가 중위 가격의 뭐 70%라든가 우리가 이제 공공임대 입주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해 중위 가격의 뭐 70%, 뭐 150% 이런 기준으로 이제 기준을 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변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이제 기준들을 좀 높여야 되고 아울러서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할 때 이제 공제증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사고가 나면 얼마까지 이제 보장해주겠다. 근데 그런 공제 금액도 1억에서 2억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제 서울의 평균 전셋값이 5억 8천인데 1억, 2억 뭐 그 공제증서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제증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 적어도 그 계약 체결하는 그 전세 보증금의 70% 정도는 뭐 공제증서를 제공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현실에 맞게 좀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는 걸, 그러니까 시장의 그렇죠. 변하는 상황을 매번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비율 같은 걸로 맞춰놓으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좋은 말씀 앞서서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 존재하기는 합니다. 바로 어떤 사항이냐면 일단은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따지면 초법적인 약간 특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권리가 있는 앞서서 계속 설명했었던 우리가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사람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아서 내가 이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설령 내가 전세 보증금이 3억인데 낙찰가액이 뭐 1억 5천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부족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낙찰자한테. 이제 그게 기본적인 경매에 대한 구조인데 문제는 이제 후순위 세입자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너무 이런 서민들에 대한 보증금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높게 해버리면 사실 어떻게 따지면 모럴 해저드가 다른 의미로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을 사실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앞서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좀 체크를 제대로 해준다든가 아니면 나 자신도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봐가지고 이제 을구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 다 보장받는다라고 하면 전세 보증 금액이 싼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다 가서 다 보호해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거와 일단 별개로 최우선 변제 금액 자체도 사실 이제 금액을 높일 수는 있어요. 현재 상황에 맞춰서 지금 뭐 1억 6,500인 거를 2억으로 높이겠다, 3억으로 높이겠다. 문제는 높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오늘부터 최우선 변제 금액 기준 3억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3억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적용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준 시점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이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했었을 때 날짜가 그때 당시에 1억 5천이었었다. 그때 당시에 1억이었다. 또 예전에는 6천만 원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준 내가 세입자로 들어간 시점이 2023년도라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금액 기준 시점이, 자체가 2008년도였다.
그러면 그 시점에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가요. 아. 그러면 이게 또 문제다라고 해버리면 또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이제 근저당권을 잡을 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따지면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다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이제 세입자 기준으로 맞추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현 중위 가격에 뭐 따라가는 몇 퍼센트, 것도 네. 좋기는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중위 가격이 얼마였지 2022년도에 중위 가격이 얼마였지 이걸 은행이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지금도 몇 년도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를 체크해야 하면서 계산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복잡해진다. 근데 더 어려워질 수도 아.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시점 자체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시점으로 잡혀 있는 그 당시의 기준을 네. 따르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 적용하는 게 또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문제를 또 그 소장님 얘기하신 거에 이제 약간 팩트 체크가 필요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공공임대나 이런 데 입주할 때 적용하는 이제 중위 가격의 몇 퍼센트? 예, 중위 소득의 150% 그러면 네. 중위 소득이라는 거를 이제 공지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서울의 중위 소득은 얼마, 뭐 대구의 중위 소득은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복잡할 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당시에는 분명히 근저당이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기꾼들이 그 근저당을 이 확정일자 받는 그 사이에 이제 체결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면서 권리관계가 바뀐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이제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이전 임대인은 깨끗한 임대인이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은 이제 세금을 완전히 체납한 임대인. 그래서 부실 체납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국세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돼서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사전에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제도적인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기준들을 미리 세워놓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은행에서도 작년 기준에 예를 들어서 중위 가격이 5억이다. 중위 전세 보증금이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서 70%를 제하고 이게 최우선 변제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지금 제일 문제는 사실 이제 이 은행권하고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충분히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개를 하게 돼요. 이 지역의 대체적인 전세 보증금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분들은 많이 접하기 때문에 알죠. 일하시는 분들이 네네.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도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일으킬 때 대출을 신청한 그날 바로 대출을 하고 법원에 서류를 넣는 것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을 이제 뒤로 밀게 되면 그런 사기는 전혀 당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그날 밤 0시부터 바로 이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바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이 세입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